자, 안녕하세요. 예. 벌써 두 번째네. 지난번에 저녁에 해가지고 오전에 왔다가 안 오셨던 분들은 처음 보죠? 예. 실망하셨죠? 제가 첫날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때 일이 좀 어그러져서 제때 못 왔습니다. 죄송하시고. 그때 저녁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 그 큰 자랑은 아닌데. 다시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데 시험만 다시 안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딱 보시고. 첫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었는데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 오전에 왔다 가신 분들은 미안하게 생각해서 조금 복습만 간단히 하고 오늘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가 10일 이때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막 공부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고, 자,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됐는가,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시험 공부하듯이 막 밑줄을 치고 암기하고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거는 시험 임박하기 3개월 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년 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편안한데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 3개월 전 그때만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 그 전에는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온 분도 있으니까 복습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지적 전반적인 내용을 해준다 했으니까 그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적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죠. 이제 오신 분들, 지난번 들었던 분들은 한번 들었던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자, 이렇게 지적이란 파트가 있고 어디가 있다 했어요? 등기란 파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는 요 지적과 등기 두 가지 파트로 나눠졌는데, 만약에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자세하게 또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촬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지적이란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요것이 토지란 얘기고 이것은 등록한다는 표현이에요. 호적할 때 적자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엇인가를 기록해 주는 것인데, 이 지적의 대상은 여기 이제 이 땅이 있으니까 요 토지, 요게 중심이지만 등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죠. 객체의 범위가 지적보다 등기에 오면 건물까지도 공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필지. 앞으로 여러분 필지, 토지를 셀 때 한 개, 두 개, 뭐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뭐라고? 한 필지, 두 필지, 필지라고 그래.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이걸 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용어정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지적에서는 필지라고 표현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정보들. 어떤 정보들이 있다고 했어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면적은 얼마 되는지, 또 이 토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땅 주인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거, 즉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거, 팩트에 해당하는 거 있죠. 어떤 거, 위치 어디에 있느냐, 소재, 그 다음에 어디쯤, 지번, 그 다음에 면적, 넓이인 면적,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관계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사실관계. 그래서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대전광역시 서구 여기 둔산동, 그럼 둔산동에도 수많은 토지가 있죠. 수많은 필지가 있어요. 둔산동에도. 둔산동은 뭐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토지냐 하려면 지번이 딱 결정돼야 돼. 이 둔산동에 있는 토지, 그 많은 토지 중에서 몇 번째다 지번이 결정돼. 만약 10번지 토지다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를 이걸 우리가 소재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번이다라고, 지번. 자, 10번지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딱 결정되면 여러분이 특정화되듯이 토지도
소재 지번이 결정되면 특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토지 한 필지도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넓이가 얼마냐? 이게 뭐야? 면적. 만약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럼 이게 넓인 면적이 되는 거야. 면적. 그 다음에 이 토지 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지목에서 대라고 표현하면 대. 여러분 대지란 말은 건축법상 용어고 이 지적에서는 대라고만 해. 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대. 이렇게 주차용도 쓰는 걸 주차장. 뭐 도로 부지면 도로 이런 거 다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 그래서 이런 소재, 지번, 그다음에 이런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이 토지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면 경계라는 게 나와. 경계.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 반면에 이런 걸 뭐라고? 사실관계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토지 관련돼서 이 소유자가 누구이냐? 소유자란 건 뭐야? 권리.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 또 이 토지의 지상권자, 저당권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권리관계다라고 표현해.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사실관계. 객관적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나 이런 것을 사실관계. 그리고 여기에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자, 소유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권리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나머지는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야. 어떤 거 뭐 전세권이니 지상권이니 뭐 지역권이니 임차권 이런 건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야. 소유권이 존재해야 소유자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 시킨다든가 이런 용익하는 과정,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 여기서 각종 파생된 권리가 나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다?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소유권자, 즉 소유자가 누구이냐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정보가 있을 때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것을 지적해서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한번 여기다 기록해 줍니다. 어디다 기록해 주냐면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죠? 지적 공부. 대표적으로 이걸 뭘 우리가 표시했냐면 지적에서 우리 대장이라는 걸 생각해요. 대장. 여러분 대장하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이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친근감 있을 거예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래서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요 대장에 이걸 기록해 줄 때 요 사실관계적인 측면의 정보, 요 팩트, 요것을 여기에 한번 기록해 주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이냐 요것을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대장에 기록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등록한다 라고 표현해. 등록한다. 알았어요? 대장에 이 토지 관련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야. 등록을 한다. 그럼 이 대장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응? 시청이나 구청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전 같은 구가 있는 건 구청에 가면 됩니다. 구가 없을 땐 시청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이런 게 다 비치돼 있어요. 요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라고 그래. 그게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지만 대전시장은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자, 우리 지적 소관청이라고 했을 때 소관청은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리고 군수, 구청장 이것을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소관청에서 이런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선 등록을 해줘야 돼. 먼저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에 쫓아가서 면적을 측정하고 용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죠. 어디를 보면 돼? 지적공부 요 대장을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어. 국가가 다 조사해서 기록해 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토지 관련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만 딱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록해서 공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이 토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국가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요 토지 관련돼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공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용료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공짜로는 안 주지만 지금은 많이 민원 24에 들어가면 무료로 그냥
없이 비용을 안 내고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 이렇게 이런 정보를 공시해 주는데 이렇게 한 번 공시해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공시합니다. 이게 바로 등기 절차예요. 등기. 등기는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등기는? 예?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했죠? 법원, 즉 사법부. 사법부의 제일 말단 기관이 등기소. 알았습니까? 요건 시장군수청장 어디 행정부의 말단 기관이에요. 알았어요? 예를 든다면 국가가 이거를 소관청에 위임했고 시장군수청장이 지적 공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행정부다. 즉 지적은 행정부에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어디? 이건 사법부.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관이죠. 국가 권력을 상권 분립으로 나눴을 때 행정부 속에서 즉 행정부 안에 국토교통부가 있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위임해 줬어.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이걸 지적소관청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은 이렇게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요 사법부에 가면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등기는 법원의 제일 말단 기관인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의 등기과 이런 곳이 다 뭐다?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 등기 업무는 사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 관련 정보를 이 대장에 한번 공시하고 요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물론 등기부도 다 전산화 됐습니다. 전산화. 전산 등기부죠. 자, 토지 등기부와 여긴 또 뭐가 있다? 건물 등기부. 건물에는 뭐가 있어? 일반 건물이 있고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부에도 요 부동산인 토지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 표제부라는 곳에 사실관계 즉 이건 등기부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제부라는 곳에 가면 여기다 부동산 표시를 다 해줘요. 표제부에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같은 경우 그걸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 가면 권리관계가 있는데 요 권리관계는 특히 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는 굉장히 상세해. 소유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일체 다 들어가. 요 대장에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나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도 나와 있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건 서로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등기부에 이런 내용을 쓸 때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쓴다 해서 이것을 용어를 등기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등기한다. 그래서 절차는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토지가 생겼다 처음 생겼다 어떻게 토지가 처음 생길까요? 없던 땅이 처음 생길 수 있는 방법 에? 토지는 어떻게 생긴다? 없던 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막는 것밖에 없어. 현재는. 알았어요? 지금 누락된 토지는 없어요. 지금 다 완전히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를 막아서 등록할 토지가 처음 생겼다면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조사 측량에서 이런 토지 사실관계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어디다 지적공부 중 대장에 모아준다. 먼저 등록부터 해야 돼. 등록부터. 그럼 뭐가 나와?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우리가 최초로 등기하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요 둔산동에 있는 10번지 토지 한 필 토지가 있는데 토지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진다고? 토지 등기부가 만들어져. 알았어요? 그럼 부동산을 하는데 장부가 몇 개 만들어진 거야? 2개가 만들어지죠. 대장이 한 번 만들어졌고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기한 절차로 진행돼서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에 2번씩 공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됐어요.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등록하는 절차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요 지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요 등기하는 절차, 요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요 지적과 등기, 이거를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한번 또 확인해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 방법이 이원화돼 있다. 즉 부동산이 하나인데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대장이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 한번 공시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객체가 동일하다면 대장에 등록이 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 상호 일치해야 돼. 부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가 토지대장에 가보니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자가 A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토지 등기부에 가면 원래는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600제곱미터, 소유자는 B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한 필지 토지인데 시청에 가서 대장을 대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등기과에 가서 등기부를 우리가 열람해서 출력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잘못됐다면 이게 서로 다른 토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토지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이것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해 맞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바로 잡아줄 때 사실관계인 요 부동산 표시는 기준이 어디냐? 대장이 기준이야. 알았어요? 여기가 기준, 이렇게 기준이다. 권리관계는 이 법원에 속한 사법부 소속의 등기부, 여기가 뭐가 된다? 이게 기준이야. 기준. 알았어요? 기준을 잘 파악해야 돼. 기준. 사실관계 어디? 대장이 기준. 권리관계 어디? 등기부가 기준. 그럼 양자가 안 맞으면 일치를 맞게 만들어야 돼. 일치켜야 돼. 그럼 어떻게 일치킨다?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어야 돼. 기준을 중심 어디를 바꾼다고? 상대를 바꿔야 돼. 그러면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는 기준이 대장이다 보니까 요 대장 기준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여기를 바꿔야 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한다. 바꾸면 변경한다고 그래. 근데 등기부를 바꾸니까 등기부의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변경 등기를 한다. 자, 변경 등기를 해서 대상은 뭐야?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사실관계는 일치가 된다. 아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등기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소유자가 A인지 B인지 서로 A, B가 내가 소유자야, 저기서 내가 소유자야, 각자 주장한다면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둘 다 주면 되지만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의 소유권 하나. 그러면 이때 기준이 등기부다 보니까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꾼다? 요 대장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것도 변경. 근데 대장에는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했어? 변경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변경.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변경 등기했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 변경 등록을 해. 대상은 소유자 표시지.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는 불일치할 땐 등기부 기준 대장을 바꿔서 이렇게 일치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불일치 문제는 해결되지. 이렇게 항상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을 때 상호간에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정해 줘야 돼. 사실관계는 어디 기준? 대장 기준 어디를 바꿔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 주고, 권리관계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 어디?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다 일치했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놨다면, 맞춰놨어요. 다 맞춰놨으면 이게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영원히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일치해놓고 나면 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사실관은 어떻게, 이 사실적인 측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 소유자가 땅을 자를 때도 있고 용도를 바꿀 때도 있고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도 있고 계속 변동이 세요. 즉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지적해서 나중에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토지 이동. 그 다음 이 권리관계도 고정된 게 없어. 예를 들어 소유자가 A가 영원히 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법이 없어요. 이걸 팔아먹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B로 일치시켜 놨다면 소유자 B다. 그럼 B가 거꾸로 A한테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또 팔아먹을 수도 있고,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사실관계도 변동이 생길 수 있지. 변동이 생기면 뭐부터 바꾸는 거냐? 기준부터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0번지 토지를 반으로 잘랐다. 그럼 면적이 10번지가 줄어들어. 절반으로. 500제곱미터가 250짜리 두 개로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건 지번을 새로 부여해서 독립적으로 지적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10번지 토지는 종래 5,500제곱미터가 토지가 분할되다 보니까 250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기준이 바뀌었지. 뭐부터 바꿔줘야 돼?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야. 기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측량해서 기준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꾸면 즉시 어떤 문제 생긴다? 안 맞아. 왜?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상대방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바꾸면 또 반드시 어디를 바꿔야 돼? 여기를 동시에 바꿔줘야 돼. 이 바꿔주는 거, 이 바꿔주는 거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 앞에 뭐야?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는 누가 관리를 다 해주냐? 국가가 다 관리해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를 누가 또 해준다? 국가가 해줘. 이런 것을 우리가 용어를 등기 촉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이 등기를 개인이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 촉탁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신청. 근데 관공서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 즉 시장군수청장이 이 등기를 해줄 때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촉탁 등기는 주체가 누구다? 관공서일 때.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 등기부를 다 바꿔놔 버려요. 이렇게 대장과 일치시켜 버립니다. 국가 다 이거 해줘.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변동, 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소유자 바뀌는, 만약 B가 A한테 거꾸로 팔았었어. 이렇게 팔았다면 이건 개인 간의 거래지. 그렇죠? 소유권이 변동되는 개인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조건이 맞으면 사는 거야. 이건 개인 간이 결정하는 거니까 국가 크게 관여할 일은 없어요. 그럼 소유권 변동은 누가 한다? 자기들끼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았어. 땅을 샀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뭘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또 어떤 문제 생긴다? 토지 대장상 소유자가 또 안 맞아버려요. 등기부만 바꿨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도 등기가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이걸 통지를 해줘라. 왜? 여기를 변경 등록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어디를 바꿔야 된다? 상대를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등록하는 과정인 이 지적 파트와 등기하는 과정인 이 등기 파트는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어디를 바꾼다? 상대를 또 바꿔야 돼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질적인 두 가지 부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주변에서 또 물어보더라도 우리 땅이 왜 토지대장의 면적이 이 500인데 등기부에는 500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그거 간단한 문제지 그거는. 그렇죠? 기준이 어디라고? 대장 기준. 소유자 서로 안 맞는다. 그럼 어디가 기준이야? 등기부 기준. 서로 일치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불일치하는 문제는 항상 서로 이 관리하는 주체나 장부나 공무원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항상 불일치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정에서 바로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과 등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 항상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때 대장과 등기부를 동시에 다 보여야 돼요. 항상. 알았어요? 건물도 똑같아요. 물론 건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지적에서는 취급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도 뭐가 있어? 건축물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도 보여야 되고 등기부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항상 여러분 부동산 권리관계나 또는 물리적 현황을 조사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된다. 건물 같은 경우 위반 건축물인지 이런 걸 알려면 전부 다 어딜 보면 나와 있어? 대장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또 등기부에는 권리관계 요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가야 돼서 우리가 공시법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공개 표시해서 알려주는 그런
공시에 관한 법령이다 해서 요게 이제 구체적인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 국회에서 법률 제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요걸 구체 시행세칙을 규정해 있다고 했지? 대통령령, 이게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그리고 여기에 각부 장관들이 규정한 뭐가 있다? 부령이 있지? 이게 뭐야? 시행규칙. 공법 시간에 잘 배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가 된다고 했죠?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세트로 묶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이 조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이런 게 있다. 그럼 조문이 만약 100개다. 그러면 시행령도 약 100개가 또 나와. 시행규칙도 약 또 100개가 나와. 그러니까 조문이 3배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등기는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들이 위한 부령이 여기는 없지. 왜? 사법부에는 행정부와 달리 장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이 이 부동산 등기법 요게 뭐예요? 이게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근데 여긴 뭐가 없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왜? 대통령 장관이 없잖아. 법원에 가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헌법에서 대법원에 너들이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해라. 규칙 제정권을 줬어. 그래서 여기는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동산 등기 규칙. 이것은 대법원 규칙이야. 대법원 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법령은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또 동법 시행 규칙, 요것과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 규칙, 요거예요. 근데 등기에서는 여기 대법원에서 가끔 예규라는 걸 제정해줘. 특정한 사안에 특이한 것이 반복될 때는 예규를 정해서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하시라, 이렇게 업무 지침 비슷한 걸 내려줘요. 이런 것들도 언급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파트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차도 좀 까다롭고, 제가 이제 뭐 법률사무소에 있는 그 사무장들이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한 수십 년 동안 등기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보면 실무한 차이가 있다. 자기들이 모르던 등기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들은 거의 다 대부분 뭐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뭐야, 근저당권 설정, 그 다음 말소, 이런 아주 뻔한 등기들은 그건 반복적으로 하죠. 그러나 뭐 환매 등기, 환지 등기, 뭐 특이한 거 많지. 신탁 등기도 요즘 많이 생기지만 그런 특이한 등기는 자기도 몰라요. 등기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오래 했다 해서 등기를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등기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도 등기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실무는 또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실무를 많이 했으면 이해하기가 편해. 아, 절차 이렇습니다 하면 머릿속에 싹쏙 들어와. 현실적으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 경험하지 않은 분들한테 등기 절차를 설명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는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거 등기는 출발점, 이건 민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법 여러분들 기본과정, 지금 입문과정 여러 가지 배우고 있죠? 법률행위부터 나온다, 그런 거 막 배우고 있죠? 그래서 민법은 크게 이게 민법 총칙이 있고, 민법 총칙 184개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원래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여러분 이 상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친족의 개념은 요새 많이 약화됐지만 상속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상속. 근데 상속세를 낼 정도 되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속세를 낼 정도 부럽습니다. 웬만한 사람 상속세 안 내요. 공제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인당 공제되는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한 5억 정도까지는 공제되고, 배우자는 뭐 15억에서 30억인가 정확한 기준은 제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지 않지만 엄청난 정도 공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제된다는 그만큼 세금 부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건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나중에 상속받을 일 있으면 상속세를 냈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상속세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민법은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하고 물권법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채권법 일부, 요거 일부만.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시험 범위 아니죠. 그리고
민법 총칙도 이것도 일부 빠지는 거예요. 일부 빠지고 법률행위 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으로 5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집합건물 관리관 법률 등 이런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게 여러분 시험범인데, 자 부동산 등기는 여기 물권법 출발해. 물권법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권을 알아야 지금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권법이 출발한 민법 185 조문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 행위 개념이 좀 애매하지? 그 추상적으로 막 정한 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릅니다. 자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매매했어. 이게 전형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해야. 뭐가 생긴다고? 물권 변동이 생겨. 즉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줬어요. 물건도 목적물도 인도받아서 살고 있어. 그럼 내게 됐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겨. 알았어요? 등기 안 하면 여전히 내 소유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 185조 여기를 출발해서 그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할까?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해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라는 내용이 나오면 민법이 물권법이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물권법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 기본적인 법률 행위나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민법 총칙을 이해해야 물권법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책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사례 중심으로 민법도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고 쉬워져요 앞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다 생각. 요거를 팔고 싶어. 알았어요? 여러분이 팔고 싶다. 그러면 조금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팔아주세요. 난 이건 예를 들어 1억에 팔고 싶어. 그럼 1억에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냐? 청약. 이게 우리가 청약의 의사 표시다. 이게 법률행위에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누군가가 그 조건이면 내가 사겠다. 이게 뭐야? 승낙의 의사 표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가 딱 맞으면 이 조건에 내가 사겠다 했어. 이게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지? 계약. 이게 다 뭐야? 이게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 여기로 뭐 한다고? 이게 법률행위. 근데 법률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계약 과정이 있잖아. 계약. 계약은 뭐가 있어요?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관례상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를 10% 정도를 걸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남아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계약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알았어요? 채권행위. 요 채권행위는 반드시 이행 절차가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잔금을 주면 이행이 다 끝나지. 쉽게 얘기하면 잔금을 주면 이행은 끝나죠. 이때 잔금을 주면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가야 되죠. 그렇죠? 요때 이거는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요게 물권행위야. 물권행위. 그래서 이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다 뭐라고 한다? 여기 법률행위. 자, 그런데 이렇게 법률행위로 해서 물권에 변동이 생기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여기다 등기까지 구비해야 뭐가 생긴다고?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물권 변동.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고 판다든가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구성하니까 뭐 법률행위다, 채권법이다, 물권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이걸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성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처음에 막 이런 걸 공부하면 머리가 막 지진이 나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어떤 나라 얘기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해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빼놓고 그냥 막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요 등기한 절차 요 규정을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요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이거 공부하려면 뭐가 됐어야 된다? 민법이 좀 배경이 깔려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는 이런 조그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지적은 아무런 전제가 필요 없어. 토지 등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만 좀 생소해. 용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토지 개발하고 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용어만 처음에 생소할 뿐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냥 몇 번만 듣다 보면 그게 다 시험 문제야. 그리고 지적은 이론도 별로 없어요. 이 조문을 배열한 거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이게 법명이 길어졌지만 그냥 원래는 지적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어. 측량, 수로조사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적이다 표현하면 돼. 지적. 토지 등록하는 관련된 법률이다.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지적은 대신 이론적 깊이도 거의 없고 용어들만 생소하기 때문에 그 용어 생소한 용어를 몇 번 반복해서 좀 익숙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조문을 쭉 배열해서 제목을 붙여놓으면 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운 내용을 쭉 공부하다 나중에 조문만 쭉 읽어보면 아 책에 배운 내용 그대로 조문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적 공시 방법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등록할 때 지난번에 용어 정의까지 내가 해줬어요. 그죠? 용어 정의. 지적은 친절하다. 요 지적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용어는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 그러나 등기에는 그런 설명이 요 등기에서는 지금은 용어 정의 몇 개 들어갔지만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그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불친절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체 요 순서대로 지적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다음 주에 등기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지적에서 용어 정의 정도는 얘기 줬어요. 216페이지 책을 한번 펴보시고 216페이지 여러분들 시험 보면 지적은 거의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 등기는 절반만 맞으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합격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은 평균 60점만 맞으면 돼. 평균 6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차 문제 풀다 막혔어.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또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 여러 차례 하고 이렇게 수차례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원에 나와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적응이 돼요. 평균 60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또 우습게 보면 달성하기 어려워요. 40점은 넘어야 돼. 아무리 못 맞아도. 근데 평균 60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제가? 60점 맞으려면 몇 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30점 맞을 실력만 있으면 돼. 내 실력으로 30점 맞는 거야. 나머지 30점 찍어서 맞는 거야 다. 여러분들 맞는 사람 물론 찍는 것도 실력이라면 할 말 없지만 자기 본래 실력은 30점 실력밖에 안 돼. 나머지는 그냥 들은 훈수로 그냥 봐가지고 답이 이건 것 같다라고 넘어가다 보면 맞아. 그러다 보면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허락한 대로 따라가면 웬만하면 다 합격해. 특히 여자분들은 합격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복습하라고도 잘 안 하시고 또 학원에 나오라고 해도 친구 술 마실 수 또 빠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아요. 사업상 술 마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놨더니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다 또 새나가고 완전히 망각돼 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하시면 1년 만에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했던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이제
조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1시간 정도를 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나 1, 2월 달 이때는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시간을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격주로 하는 이런 시험에서는 제가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2달 2개월 과정에서 이걸 다 떼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을 넘지 않는다 했으니까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런 정도로 갈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50분 넘어가면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나 이런 것이 못 견디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표현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 첫 시간 지난번에 한 거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이런 대략적인 틀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걸 좀 잘 숙지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용어 정의 좀 보고 지적의 전체 틀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것까지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